내국인 공유숙박 허용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현재 서울 부산반 위홈 미스터 맨션 실증 특례를 통해 연 180일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데요. 그 외 지역에도 내국인 숙박 가능해지는지 많은 호스트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향후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내년 입법 본격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무리 없이 통과되고 각종 절차 등을 거치면 2027년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구체적인 연도까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리 없이 통과가 될까요?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2025년 10월 2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TF 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교통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라는 내용 중에서요. 숙박 분야에 대해서는 여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가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 있어요. 공유숙박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처럼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 있고 욕실 있고 이런 형태의 숙박업을 공유 숙박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건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내국인으로 숙박객을 제한한다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는 업종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 숙박업의 규제 완화라는 건 결국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서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까지 다 숙박을 할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연내라고 하는 게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저는 좀 부정적인 것이 이 기사 보시겠어요?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불법 족쇄 풀어 관광업 부활 앞당긴다라는 기사고요. 2023년 3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때는 윤석열 정부 때였죠. 이미 이전 정부 때도 했던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해진다라는 이런 기사를 냈었어요. 언론사에서 지어내는 기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발표를 하니까 내는 거잖아요. 이 기사 나왔던 때가 2020년 4월 달입니다. 또 볼까요? 요거는 2018년 기사예요.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를 허용하겠다라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였죠. 더 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부산 등 전국 3곳에 공유숙박업 시범 운영이라는 내용인데요. 부산이나 강원도처럼 관광지에 공유숙박업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 빼고 내국인 숙박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규제 프리존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기사가 났던 때가 2016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였죠.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내국인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2018년 기사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숙박업 협회에서 결사반대 이런 거 찬성했다가는 국회의원 낙선을 기대해라. 공실률이 50%에 달하는데 공유 민박이 웬 말이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얘기죠. 이때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있었고 우리도 어려운데 자꾸 그렇게 허용을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불법 공유 숙박시설 규제하라. 숙박업계 집단 반발. 2023년 3월 기사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공유 숙박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에서 하는 불법 에어비앤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인데 왜 내국인 숙박을 하냐라는 거를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겹치잖아요. 똑같은 고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반발을 하시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은 내국인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한숙박업 중앙회에서요. 공유숙박 규제 특례 실증 처분 취소 소송도 있었어요. 규제 특례 실증이 이거 뭔지 아시죠?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 통해서 서울과 부산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잖아요. 처음에 위홈에다가 해줘놓고 왜 미스터 맨션까지 자꾸 늘리냐. 취소해달라. 우리 밥그릇을 뺏는다. 이런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총리, 부총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했는데 왜 성과가 없냐라고 이렇게 꼬집는 기사도 냈었어요. 정세균 총리도 이렇게 발표하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냐 이러고 비판하는 기사죠.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농어촌 민박업처럼 가정집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데 내국인 숙박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법안이 만약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180일 영업 규제가 반드시 붙을 거라고 봐요. 4년 전에 발의가 돼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요러요러한 내용이 담길 겁니다라고 해설하는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도 180일로 돼 있었어요. 이분 그 당시 그 부총리님이시죠. 부총리가 발표했던 내용에도 180일만 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양쪽에서 다 반발인데요. 아까 그 숙박업 협회 있잖아요. 180일로 해도 너네 어차피 불법으로 180일 넘게 영업하지 않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숙박업 협회에서는 반발을 하고요. 기존에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 월세는 1년 365일 내야 되는데 어떻게 180일만 영업하라는 거냐.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그러면 손가락 빨고 월세만 따박따박 내는 거냐. 양쪽 다 반발을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논의가 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80일이라는 이거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365일 영업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매물을 얼마나 힘들게 잡은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365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방을 채우던 이런 데들은 내국인 허용해 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떠냐? 지금 서울과 부산은 그래도 위홈 미스터 맨션 특례 공식박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곳들 있죠. 경주라든지 전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굉장히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면서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으로 내국인 숙박 영업을 했다가는 신고를 당해서 영업 정지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방 도시에는 굉장히 호재예요. 지금도 대전에 성심당 빵집 옆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 창업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 저 신고당하면 어떡하실 거냐고 가능하면 호스텔업으로 하셔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호스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땅이 상업지역이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죠. 그리고 이 건물이 숙박 용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용이나 아니면 근생 상업용 건물을 용도 변경할 때 이 건물을 보강을 해야 되거나 뭐 소방을 더 뭐 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민박업으로 일반 주택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재예요. 180일만 영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 호스텔 할 수 있는 조건의 건물을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창업 비용도 굉장히 높거든요. 다만 너도 나도 창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쟁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호스텔 창업한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고객이 호스텔인지 민박업인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무슨 업태나 이런 걸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위치가 좋으냐, 가격이 저렴하냐, 뭐 인테리어가 예쁘냐 이런 걸 보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기에는 호스텔 창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경쟁은 더 심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거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 특례 공유숙박 호스트 하시는 분들 있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국인이 법제화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분들을 뭐 자동으로 외도민으로 뭐 전환을 해준다든가 이전에 발의된 법안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 기간 내에 끝나게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만약 내국인 공유숙박 가능해진다면 네 번째, 삼삼엠투나 리브 애니웨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경쟁업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수익성은 내려가겠죠. 삼삼엠투 리브 애니웨어는 단기 임대 플랫폼이잖아요. 6박 7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박 단위로 가능한 내국인 공유숙박이 지방도시 같은데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삼삼엠투나 리브 애니웨어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법제화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도 큰 기대가 없어요. 약간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아요. 늑대가 온다 이랬는데 가보면 안 오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이 되는 시점은 2027년이거든요. 미리 뭐 집을 산다,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법이 시행되는 건 법안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두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뤄드리잖아요. 보고 나서 그때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국인 공인숙박 허용한다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